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 왜요? 저 보이는 라디오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고 네, 왜죠? 너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자, 지난주에 톡 선물 사기 사건을 다뤘었습니다. 네네. 승 의원 네네. 정신 차리시고요. 자, 0295번님이 저도 톡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스스로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누가 그럼요. 맘먹고 사기치려면 이런 걸로도 잘 치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겠네요. 그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방송가에서 승재현 위원이 어일승 선생으로 통하고 있다. 어일승 이게 뭐죠? 혹시 요새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 뭐 우투영, 영투우 이렇게 그 예. 드라마에 보면 우영우죠? 그 얘기도 우영우 변호사. 네. 우영우 변호사의 별명은 뭔지 아세요? 어일우였어요. 어차피 1등은 우영우. 아, 예. 였는데 제가 제 동기인지 후배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톡에 밑에 있는 댓글에 어일승 선생이었다고. 그럼 어차피 1등은 승재현. 예. 이게 어일승이다. 예, 뭐 그렇게 뭐 하는 전혀 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서 그냥 뭐 국민학교 때 거를 지금 계속 쓰시는 건 아니죠? 예, 국민학교 때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초등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국산사자 음미도체 중에 제가 양가가 많았기 때문에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1등이 아니었고 중학교 때부터 빛을 좀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일승 선생이다. 뭐 이거 예.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오, if you want, okay, 예. I don't care about it. 오늘 지금 승재현 위원 휴가를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휴가에 휴가를 갔다 문제가 오셔야 될 것 있어가지고.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 예. 주에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돌아왔을 때 네네. 우리 저 목돈지킴 연구소 소장님께서 예. 너무 무겁다. 예. 뭐 굳이 그런 곳에 갔다 왔다고 사람이 무거워지면 예. 자기의 그 천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우리 실화극장 여러분들과 함께 맞습니다. 재밌게 웃고 또 8월 달인데 예. 우리 한번 이제 하반기로 지나가는 첫 주에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해서 제가 잠시 좀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업이 됐습니다. 이 뭐 어떤 매조지 같은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승재현 선생, 승재현 위원과 함께하는 목돈지킴 연구소. 근데 실화극장입니다. 종종 우리 승재현 위원이 마치 극장처럼 네네.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사기 사건은 무엇이죠? 이게 지금 혹시 저 은행에 빚이 있습니까? 아, 대출이 있죠. 예, 저도 대출이 있는데 이게 한 달 한 달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은 네.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어떤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가장 서민들에게 위험한 게 깡통 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깡통 전세인데 이게 뭔가 하면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독특한 제도가 전세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월세를 기본적으로 깔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희 나라 대한민국은 전체적인 어떤 보증금을 놓고 따로 월세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집세보다 집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으면 나중에 돌려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사회 초년생과 그다음에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두 개의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깡통 전세라는 것은 일단 그 자체입니다. 집값이 소위 말하는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네네. 여차의 경우 집주인이 그냥 물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세입자가 그 집을 떠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네네. 원치 않은 집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전세금에도 자기도 대출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오늘은 이 깡통 전세가 아니라 이건 이제 경제적인 현상이고 예. 그거를 사기를 치는 전세 사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깡통 전세로 되어 있는 상황을 속이고 아니면
그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그걸 숨기고 사기쳐서 정철진 이거 정말 좋은 물건이야. 네. 한번 이 물건 한번 임대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아니다든가 네. 그다음에 시세를 속인다든가 그다음에 제가 여러 테크닉이 있어요. 국제 체납이 있다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서민들의 삶을 울리는 전세 사기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요. 경찰청 뭐 지금 이 전세 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검거에.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떤 서민을 울리는 그 전세 사기를 엄단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경찰청에서도 24일 날 전세 전담 수사 본부를 설치해 나쁜 네. 임대인을 네. 발본 세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전세 사기. 예, 전세 사기 전담 수사 본부. 네. 그래서 나쁜 임대인 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유형부터 좀 볼까요? 사실 이게 옛날 한번 지나갔는 게 2019년에 한번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게 전북의 대학가에서 15개의 원룸을 소유한 그 당시 A 씨가 120명의 대학생으로부터 또 취업 준비생으로부터 임대 계약을 맺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 A 씨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전세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그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지만 예. 사실 대부분 깡통 전세값이었지만 이러한 어떤 깡통 전세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반복한 끝에 110명, 110명 정도의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부터 보증금 44억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사실 대학생들 눈에서 피눈물이 났죠. 또 취업 준비생들도 자기가 사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이었거든요. 특히 원룸 같은 경우가 전세를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월세 나가는 게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걸 좀 악용을 거죠. 한 거겠죠. 그러나 이미 그 사람 15동의 원룸을 소유한 그 A 씨도 허덕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허덕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숨기려고 다른 데보다 분명히 이게 깡통 전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룸 가격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주위에 있는 또 사회 초년생들이니까 감원 인설로 속여서 이 대학생들한테 전세를 놓게 만들고 사실 대학생들은 그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이거보다 더 경악할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죠. 언론에서 세모녀 사건, 전세 사기 사건이라고 이제 일컬는데 말을 하는데요. 이건 많이 언론에서도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세모녀 전세 사기 그렇죠,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사실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거 완전 조직적 범죄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 그다음에 알선 브로커, 네. 그다음에 중개업소, 그다음에 지금 전세를 놓는 이 세모녀 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작당을 하고 우리 사회 초년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6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를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3억 미만인 게 대부분이었고 네. 또 30대 미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가요. 예, 사기 피해자가 그러니까 3억 미만이니까 서민들의 어떤 전세 금액과 유사한 그 경계 영역에 있었는 것이고 또 30대 미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사실 주거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내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에 있는 그 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100여 채고요. 예. 300억 상당인데 예.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게 다 빌라죠. 네네. 예. 첫 시작은 빌라의 가액은 잘 모른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건축주하고 짜는 건축주는 알잖아요. 자기가 건축 단가가 얼마라는 거를. 네. 그럼 건축주한테 대략 얼마 정도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그게 만약에 1억이면 건축주한테 1억이라는 걸 그 가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세입자들한테 이걸 1억 2천에 기본적으로 전세를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1억밖에 안 되는데 1억 2천에 어떤 그 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깡통이 되는 거죠. 이런 거네요. 이게 이제 그 건축주는 3억이라고 할게요. 나는 2억 5천만 줘. 그러면은 뭐 한 이제 들어간 건 실제로 뭐 한 2억이든 1억 8천이든 2억 5천만 주면 명의를 주마.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브로커가 끼어들면서
세입자를 찾아요. 그렇죠. 그게 알선 블로커. 이거 너무나 깨끗한 빌라야. 너무 신축 빌라야. 너무 좋은 빌라야. 전세 3억이야. 3억밖에 안 해. 그럼 3억을 받아요? 예, 받고 2억 5천은 그 건축주한테 줘요. 주고 나머지 건축주 이제 명의 그렇죠. 주겠죠? 예, 너무 종겨주고 5천 갖고 알선 블로커하고 이 전세업자 세모녀도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세모녀가 일단 실질적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세모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 앞으로 그 전세가 많이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딸 명의로도 이렇게 명의를 차용해서 이러한 어떤 그렇죠. 계약을 맺었기 왜냐면 때문에 100여 채인데 이걸 다 한 명이 등장하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목돈이 있으면 좀 목돈으로 그냥 전세를 맺고 내가 나오면 그 목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돈 생각하는데 모을 때는 좋습니다. 그렇게 전세가.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빌라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뒤에 제가 피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특히 전세는 정말 신중하게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한다. 네. 그래야 내 인생의 첫 시드머니인 그 전세 반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빌라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 빌라의 시세가 그렇죠. 이게 여러 번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좀 이게 실화극장인데 너무 깔끔하게 지금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데요. 연기도 없고요. 네? 우리 한번 전세 계약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뭐 철진 소장님 워낙 지금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사실 바깥에 우리 PD 분하고 같이 동료로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영어 프로프리딩도 받았는데 그분이 사실상 지금 사회 초년생인데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기술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속이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바깥에 있다고 치더라도 제가 한번 목소리를 낼 테니까. 그러니까 좀 브로커로 할 겁니까? 누구로 할 거예요? 저 전세 브로커. 왜냐하면 진짜 그 세모녀의 엄마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브로커이자 가짜 공인 중개사. 제가 이제 신혼부부의 남편입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저 지금 이 빌라 전세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 빌라 전세 가격 혹시 다른데 가보셨나요? 이 근처 다 가봤는데 다 새 거여가지고 왜 좀 시세가 높더라고요. 제가 어일승이에요. 어일승 혹시 뭔지 아세요? 어일승이요? 제가 어차피 1등은 승재현 제가 공인중개사 수석했어요. 그리고 이 동네 지금 토박이로 30년을 살아요. 공인중개사도 수석 뽑나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한테 전세 계약을 맺어야지 이상한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제가 30년 토박이로 저신축 빌라 제가 가격 아는데 지금 저게 사실상 곧 오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나한테만 있는 새 가구가 있어요. 저는 살 건 아니에요. 저 전세를 할 거예요. 딱 3개밖에 없는데 그 전세 물건 나만 갖고 있는 거야. 얼만데요? 3억 5천이에요. 시세가 3억 5천인데. 3억 5천이요? 그런데 내가 싸게 해줄게. 나 토박이라 그랬잖아. 어일성이라니까. 저희 업도 3억 3천이라는데. 아니야. 그냥 3억 그러면 3억 2천까지 딱 해줄게. 3억 2천도 비싸요. 3억 2천 합시다. 3억 해요. 3억 하면 제가 할게요. 3억 2천. 3억에 해줘요. 3억 5천짜리를 3억 2천 해주는데 그러면 한번 그 집에 가보자고. 나와 같이 손 꼭 잡고 그 집에 가보면 깨끗해. 그리고 신축이야. 신혼이라며 그 진짜 방음도 잘 돼야 되고 다 깨끗해야 되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3억에 해주시면은 저는 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3억에 해주시는 거죠. 3억에 딱 되면 실은 이건 가격은 2억 5천짜리인데.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흥정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죠. 좋아요. 그럼 3억에 합시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3억으로 전세금을 빵 내가 받는 거지. 받으면 나는 이제 쾌지나 칭칭나네 이러면서 그 3억을 받고 그 3억 중에 2억 5천을 건축주 주고 집주 원래 건축주에게 주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아까 전세입자와 그다음에 그 공인중개사의 알선 브로커가 어일승하고 또 세모녀가 나눠 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피해자가 무려 136명이나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서민 중심이고 사회 초년생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빌라가 참 이 전세 시세가 이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 나와서 주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이게 문제가 신축이어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할까요? 3가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어일성 같은 그런 야매를 만나면 안 돼요. 이 야매라고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 가짜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런 데 가시면 안 되고 가짜 안 됩니다. 공인된 그 중개 사무소로 가셔야 된다. 1.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빌라 외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격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시세 진짜 예. 시세를 진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요. 어떤 식으로든. 특히 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더 하고 빌라도 더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원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가짜로 계약 맺을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인적 통일성을 반드시 확인하되 네. 우리 주민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게 네. 전화번호 13825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공인중개사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 소유권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의 저당권이라든가 있죠. 이런 게 있는 네. 점체 확인하고 마지막 계약 당일날 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하셔야 한다. 이건 기본이에요. 네. 이건 기본인데 더 중요한 제가 게 오늘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오려고 네. 이거 가지고 오려고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뵀는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신축 빌라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건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고 네. 그 집주인들이 요새 최근 전세 사기의 가장 큰 포인트가 국세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 체납을 하면 이게 다른 어떤 그 저당권이나 이런 것보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세입자들한테는 불안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지금 저 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지금은 등기부 등본만 제공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공인된 중개소에 가셔가지고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임대인이라면 세금을 잘 납부하겠죠. 그럼요. 예. 체납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체납이 있으면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 임대인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공인중개소에서 네. 임대인에게 부탁해서 그 체납 완료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으면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등본 봤어요. 거기 임대인 나와 있죠. 이분의 국세 체납 상황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딱 알려줬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의 체납이 있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된다. 예, 네. 절대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꼭 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좀 이렇게 공인 중개사에게 부탁을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 계약자, 임대 사업자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일반 일반 개인 대 개인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요청을 해서 아마 이게 비율이 임대인이 많고 임차인이 얼마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한 30만 원에 40만 원, 3억 정도면 그 정도만 되니까 3억을 보장받기 위한 한 달에 30만 원, 달에 한 2만 7천 원 정도는 네. 이런 형태로 보증보험 드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 사기범들인데 그렇죠. 피해가 마치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뭘 잘못한 잘못했느냐. 것처럼 예.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진짜 발본색원해야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목돈지킴 연구소 어일승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